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교육부 자료와 서울시 교육청 자료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좀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는가라는 걸 잠깐 보면 교육부 자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고등학교 과목 안내서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하나의 그 과목마다 두 쪽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한 과목마다 두 쪽으로 돼 있습니다. 한 과목마다 두 쪽으로 돼 있고 이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사회교과군인데 우리 1학년이나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요거 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교과가 있고 과목이 있는 거예요. 교과는 사회라는 교과가 있는 거예요. 뭐 국어라는 교과가 있는 거고 뭐 영어라는 교과가 있는 거고 그 교과가 있는 거고 교과 안에 과목들이 이만큼씩 있는 겁니다. 이만큼씩 있는 건데 공통 과목. 이거는 공통 과목이니까 모두가 다 배우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공통 과목 있고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이게 애들마다 선택이 다른 건데 일반 선택, 진로 선택, 융합 선택이 이렇게 있고 이 도시의 미래 탐구라는 과목은 사회 교과의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에 있다라고 해서 이 도시의 미래 탐구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. 되시죠? 예. 그리고 학점 정보. 이거는 3학점에서 5학점 사이를 운영할 수 있다. 최소 3학점, 많으면 5학점.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각 고등학교마다 저걸 4학점을 하는 고등학교도 있고, 3학점을 하는 고등학교도 있고,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. 그렇게 할 수 있고, 성적 산출 방법은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있는데 5등급. 수능에선 출제하지 않는다. 이렇게. 요 정보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. 여기 맨 앞에 있어요. 요 정보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. 근데 똑같이 과학의 역사와 문화라는 과목은 이런 과목인데 과학의 역사와 문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3, 5학점이라는 거는 같죠. 그리고 성적 산출이 성취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나요? 안 나오나요? 여기서 이 문건을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. 저 같은 사람은 외우고 있겠죠. 외우고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. 머리에다가 그 정보를 넣어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이게 등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교육부 자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반면에 서울 교육연구정보원 자료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돼 있어요. 한쪽 이렇게 한 과목이 한쪽으로 돼 있습니다. 한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게 둘 다 융합선택 과목이긴 하나 얘는 안 나오잖아요. 석차 등급이 안 나오죠. 근데 얘는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잖아요. 아니에요? 요게 조금 더 잘 보이는데? 그러니까 둘 다 융합에 이렇게 탁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. 둘 다 융합 선택이고, 그런데 얘는 안 나오고 얘는 나온다. 등급이. 되시겠죠?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두시고, 이게 왜 얘는 안 나오고 얘는 나오냐면은, 사회교과의 융합선택 6과목과 과학교과의 융합선택 3과목에서 9과목은 등급이 안 나와요. 근데 여기에 아동발달과 부모라는 이 과목은 기술과정 과목의 융합선택이거든요. 그래서 등급이 나옵니다. 융합선택이라고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교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석차 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. 그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. 그쵸?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그 교육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 과목을 누구에게 추천하나요? 라고 이 과목을 누구에게 추천하나요? 라는 것이 전공과 좀 관련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관련 전공 이런 거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
제가 오늘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내용이 있어요. 여기 주요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. 영역을 이렇게 교육부 자료는 그냥 이렇게 쭉 서술로 되어 있는데 영역별로 현대사 이게 현대 세계와 역사 탐구, 냉전과 열전, 성장과 풍요의 생태 환경, 분쟁과 갈등, 화해의 역사, 조존받는 현대 세계 요런 식으로 나오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과목을 배운다. 그러면 이 과목을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여기에 아직 책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 과목을 보면서 이런 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네. 그럼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배울 수 있겠지 해가지고 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주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이 과목이 뭘 배우지?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과목이 뭘 배우지 보다 좀 더 이제 중요해 보이는 게 이 과목을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될까?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이 과목이 되면 어떻게 될까? 뭘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육부는 이렇게 설명을 길게 이렇게 달아놨잖아요. 길게 달아놨습니다. 근데 여기 보면 도시행정, 감정평가사, 부동산 펀드 매니저, 도시재생 컨설턴트, GIS 전문가, GIS라는 거 이제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시스템. 그래서 이제 정보 있잖아요. 지도에 있는 정보, 사회복지, 문화 콘텐츠, 마케팅,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강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도시의 미래 탐구는 우리가 딱 그냥 들었을 때,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인문과 자연 중에서 어디에 좀 더 가까워 보인다라는 거죠. 도시의 미래 탐구라는 과목은. 인문과 자연 중에서 어디에 좀 더, 이게 과학과 사회 중에서 하나를 잡자면 도시의 미래 탐구는 어느 쪽에 좀 더, 과학과 사회 중에서 어느 쪽 과목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지금 과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, 그쵸? 도시의 미래 탐구라는 건 왠지 사회 과목 같잖아요. 그쵸? 사회 과목 같은, 과학 과목과 사회 과목 중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과학 과목보다는 사회 과목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운 보이잖아요. 근데 여기 건축이라고 있잖아요. 건축. 그쵸? 네, 건축이라고 있잖아요. 이거를 이제 서울교육정보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련 학과, 도시공학과, 도시계획학과, 도시행정학과, 건축학과, 교통경학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꼭 어떤 사회 과목이라고 해서 인문계열 학과에만 무조건 관계가 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. 네, 저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,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. 이런 거를 한번 보시는 거죠.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. 요게 이제 서울대 건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과목 자체가 이게 도시의 미래 탐구라는 요 과목 자체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우리가 이거는 사회 과목인가 봐, 또는 과학 과목인가 봐, 뭐 아니면 사회 과목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, 인문 계열에만 해당하나 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여기 지금 도시의 미래 탐구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 사회교과라고 돼 있잖아요. 그쵸? 사회교과라고 이렇게 돼 있죠? 네, 사회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이다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, 이제 그걸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되셨죠? 그래서 요런 측면을. 근데 여기서 제가 교육부 자료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런 항목들 뿐만 아니라요, 요렇게 이제 딱 명시적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, 단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, 그쵸? 네, 단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
여기 위에 있는 서술들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읽어보면 조금 더 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되셨죠?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역학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물리학을 듣고 이걸 선택하고 화학을 듣고 이걸 선택할 수 있다. 그리고 여기에 관련 직업과 관련 학과를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이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. 이걸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죠. 되셨죠?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전체적으로 될 거다. 여기까지 어때요? 들을만 하세요? 재밌죠? 이게 뭐 꼭 이렇게 제가 이런 팁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같이 보는 것도 재미잖아요. 같이 보는 거 재미고 혼자서 보려 그러면 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. 세영님 그 말씀처럼 제목만 보면은 사회인데 설명을 읽어보면 과학도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건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. 두 개 다 있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 융합의 어떤 그런 측면이니까 요런 게 되는 거예요.